만약 제가 지금 블로그를 처음 다시 시작한다면 키워드부터 찾지 않을 것 같아요. 조회수를 올리고 싶어서 상위 노출 방법이나 인기 키워드부터 계속 찾아봤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바꿀 블로그 글쓰기 방법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단계, 내 경험을 꺼냅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저는 좋은 정보를 많이 넣으면 좋은 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책 리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책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좋은 문장도 넣고 핵심 내용도 정리하고 이 책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쓴 글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질문부터 적었습니다. 나는 왜 이 책을 읽게 됐을까? 읽기 전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바뀐 건 무엇일까? 자기계발책을 소개한다고 해볼게요. 예전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금은 다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왜 며칠 지나면 포기하게 될까?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 이야기가 아니라 제 경험 이야기가 됩니다. 읽는 분들도 정말 보는 느낌보다 나도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시게 되고요. 돌아보면 블로그에서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겪은 과정과 생각을 얼마나 담아내느냐였어요. 2단계, AI는 정리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실 저는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글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야 내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블로그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책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 비슷한 내용을 모으는 시간이 훨씬 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은 조금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책 리뷰를 쓴다면 책의 기본 정보, 저자의 배경, 주요 내용 같은 건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쓰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왜 이 책이 지금 나에게 필요했는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실제 적용해 본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정보는 이제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릅니다. 같은 제품을 사용해도 좋았던 이유와 불편했던 부분은 분명 다르고요. AI 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에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3단계, 독자의 고민부터 봅니다. 예전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걸 먼저 생각했습니다. 좋은 책을 발견하면 이 책 정말 좋은데 알려드리고 싶다 이 생각부터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왜 검색했을까? 왜 알고리즘 추천에 떴을까? 이걸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 특징이라는 키워드를 봤다고 해볼게요. 예전 같으면 관련된 심리책을 찾아서 책 내용을 정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다르게 봅니다.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힘든 걸 수도 있고 내가 이상한 건지 확인하고 싶은 걸 수도 있겠죠. 그 고민을 먼저 이해해야 글의 방향이 잡힙니다. 그래서 책을 소개하더라도 이 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서 끝나지 않고 혹시 이런 관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같은 책을 소개해도 출발점이 다르면 글의 느낌도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4단계, 읽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처음엔 저도 내용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정보를 많이 넣고 열심히 쓰면 사람들이 읽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좋은 글과 끝까지 읽히는 글은 다르다는 걸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문단이 너무 길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보가 많지 않아도 구조가 편하면 끝까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꼭 다시 봅니다. 작은 부분처럼 보이지만 이런 차이가 쌓이면 글의 완성도가 달라지더라고요. 5단계, 작은 행동으로 끝냅니다. 예전엔 글 마지막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읽는 사람에게 오래 남는 건 거창한 말보다 실제 변화라고 느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 이 책을 읽고 10분이라도 책을 펼치는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죠.
읽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 물론 저도 아직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무엇을 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은 참 많이 줄었더라고요. 돌아보면 저도 처음에는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만 계속 찾았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써야 하는지, 어떤 제목이 잘 되는지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오래 남는 글은 정보가 많은 글보다 쓴 사람의 경험과 생각이 담긴 글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잘 쓰려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완벽한 글을 쓰는 것보다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꾸준히 남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글을 쓰려고 할 때 주제 선정이 어렵거나 내 경험을 어떻게 글로 풀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제가 직접 해보고 알게 된 방법들을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거나 지금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